이 엄마, 이야기는 그 6개월 돈 전 한 통의 전화에서 정말 시작되었습니다. 우리한테 한 엄마, 푼도 안 주실 그 거예요? 정말 한 푼도 안 줄 큰아들 거예요? 민준의 10억 목소리는 원이잖아요, 엄마. 떨리고 10억. 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6개월 전 그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둘째 민수와 막내딸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자녀 모두 어머니 김영희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0억이에요, 엄마. 60억? 그런데 그걸 혼자 다 가지시겠다고요?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세 자녀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70대 중반의 주름진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6개월 전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되었습니다. 영희가 그 전화를 받았을 때 그녀는 작은 슈퍼마켓에서 계산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건물 1층에 자리한 이 슈퍼는 그녀가 30년 동안 운영해온 곳이었습니다. 김영희 여사님이십니까? 저는 한양건설 법무팀입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대기업 건설회사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영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25년 전 영희의 남편이 사망한 건설 현장 사고에 대한 재심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남편 박철수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 안전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회사 측은 박철수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했고 영희는 단돈 3천만 원의 보상금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 자녀를 키워야 했던 영희에게 그 돈은 턱없이 부족했지만 싸울 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 대형 건설사의 안전 규정 위반 사례들이 재조명되면서 과거 사건들도 재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박철수의 사고는 명백히 회사의 안전 규정 미비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회사에 총 60억 원의 배상금을 명령했습니다. 위자료, 일실 수익, 지연이자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60억 원. 영희는 숫자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손에 물마를 날 없이 일하며 벌었던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보상금이 입금되기까지는 2달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영희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그저 조용히 평소와 같은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아침 일찍 슈퍼 문을 열고 밤늦게 문을 닫는 일상이었습니다. 영희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 자녀를 지켜보며 25년 동안 느껴온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그토록 바라던 모습으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민주는 4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는 명문대를 졸업했고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영희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민주는 10년 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퇴사한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민주는 빚을 졌고 아내와도 이혼했습니다. 그는 영희에게 돈을 빌렸고 갚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영희가 민준에게 빌려준 돈은 총 8천만 원이었습니다. 민주는 매번 곧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둘째 민수는 조금 나았지만 그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사업을 했는데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음식점을 열었다가 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다가 망하고 가맹점을 차렸다가 또 망했습니다. 그때마다 영희에게 손을 벌렸고 영희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에게 준 돈도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민수는 형 민준과 달리 미안해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돈을 갚을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고 있었고 곧 대박이 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막내딸 수지는 가장 걱정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30대 후반이었지만 아직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녀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수지는 명품을 좋아했고 해외여행을 자주 갔으며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수입은 그런 생활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중소기업에서 일했고 월급은 많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돈은 신용카드로 메웠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수진도 영희에게 여러 번 돈을 빌렸고 그 금액은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영희는 세 자녀에게 총 2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은 것은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빌릴 때는 간절했지만 갚을 때가 되면 연락을 피했습니다. 영희는 그럴 때마다 슈퍼에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25년 동안 영희는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아픈 날에도 슈퍼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자녀들을 키웠고 대학까지 보냈으며 결혼 자금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명절 때마다 영희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세 자녀는 명절이면 집에 왔지만 그것은 어머니를 보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돈을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영희는 매번 봉투를 준비했고 그들은 받아서 주머니에 넣고는 서둘러 떠났습니다.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하지만 다음번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했고 영희는 그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영희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있었습니다. 세 자녀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돈 문제로 자주 다퉜습니다. 민주는 둘째와 막내가 어머니에게 너무 많이 손을 벌린다고 비난했고 민수는 형이 가장 많이 빌려갔으면서 왜 자기들만 탓하냐고 반박했습니다. 수지는 오빠들 모두에게 실망했다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도 어머니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 자녀는 각자 자신만 옳다고 생각했고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영희는 그런 자녀들을 보며 자책했습니다. 자신이 잘못 키운 것이 아닌가 하고 너무 많이 주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들로 만든 것이 아닌가 하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중년이 되었고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60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을 때 자녀들에게 알리지 않기로. 이것은 남편이 목숨을 잃고 받은 돈이었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려서 받은 정당한 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영희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이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어머니 명의의 통장 잔고를 우연히 보게 된 것입니다. 영희가 병원에 갔을 때 민준이 집에 들렀다가 서류 뭉치 사이에서 통장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60억이라는 숫자를 본 민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동생들에게 연락했고 세 자녀는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왜 이 사실을 숨겼는지 의아해했지만 곧 자신들의 몫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3남매니까 1인당 20억씩은 받을 수 있겠네. 민수가 말했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달랐습니다. 아니야. 내가 장남이고 제일 많이 고생했으니까 더 받아야 해. 순식간에 세 사람은 분배 문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벌써 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머니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세 자녀가 함께 슈퍼를 찾아왔을 때 영희는 무슨 일인지 직감했습니다. 그들이 셋이 함께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표정에서 영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비밀이 들통났다는 것을. 엄마,
우리 집에서 얘기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영희는 슈퍼 문을 닫고 자녀들을 따라 집으로 갔습니다. 슈퍼 2층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30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지만 영희가 25년 동안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민준이 통장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영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사고에 대한 보상금이다. 세 자녀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어머니의 입으로 직접 듣는 것은 달랐습니다. 25년 만에 재심이 이루어졌고 회사가 보상금을 지급했단다. 그런데 왜 우리한테 말 안 하셨어요?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희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눈에는 배신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영희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자녀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필요가 없다고요? 이건 아버지 돈이잖아요. 그럼 우리 몫도 있는 거예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영희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25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 후로 지금까지 너희를 키운 건 나다. 그래도 법적으로 우리도 상속권이 있어요. 민수도 가세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상속이 아니다. 보상금이다. 그리고 수령이는 나다. 법적으로 영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보상금은 배우자인 영희에게 지급되었고 자녀들에게 자동으로 분배될 의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우릴 믿을 수 없어서 숨긴 거죠?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 너희를 믿을 수 없어서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 자녀는 어머니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습니다. 25년 동안 너희에게 얼마를 줬는지 아니? 영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학비, 생활비, 결혼 자금, 빌려준 돈까지 합치면 수억 원이 넘는다. 하지만 너희는 한 번도 고맙다고 진심으로 말한 적이 없다. 민준이 변명하려 했지만 영희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민준아, 너는 나한테 8천만 원을 빌려갔다. 10년 전 일이다. 한 푼도 갚지 않았다.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민수야, 너는 7천만 원을 빌려갔다. 사업한다고. 번번이 실패하면서도 반성하지 않았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아, 너는 5천만 원을 빌려갔다. 카드빚 갚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명품을 사고 있다. 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슈퍼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 명절에만 와서 용돈 받고 떠났다. 영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참아온 감정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돈은 너희 아버지가 목숨을 잃고 받은 거다. 내가 25년 동안 기다려서 받은 거다. 그리고 나는 이 돈을 너희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럼 뭐 하시게요? 혼자 다 쓰시게요? 민준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영희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기부할 거다. 세 자녀는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60억 원을 전액 기부할 것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쳤어요? 그걸 왜 남한테 줘요? 우리가 자식인데. 영희는 아들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너희는 어려운 사람이 아니다. 건강하고 젊고 일할 수 있다. 단지 노력하지 않을 뿐이다. 엄마가 어떻게 그런 말을.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25년 동안 너희를 위해 살았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 너희가 원하는 건 다 해줬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다. 세 자녀는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화가 나서 집을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작은 아파트를 울렸습니다. 혼자 남은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희는 변호사를 만나 기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60억 원을 여러 곳에 나눠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고아원, 양로원, 장학재단,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노동자들을 위한 기금까지. 한 달 뒤 언론에 영희의 기부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25년 만에 받은 60억 원의 보상금을 전액. 기부한 70대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영희는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지만 작은 신문사 하나만 받아들였습니다. 왜 전액을 기부하셨습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 돈은 제 남편의 생명값입니다. 그 값으로 제 자녀들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영희의 슈퍼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존경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희는 감사했지만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세 자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기부 소식을 뉴스로 접했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자신들이 언론에 간접적으로 비난받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한 푼도 주지 않고 전액 기부. 70대 할머니의 결단, 배경에는 무엇이? 자녀들의 태도가 어머니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까? 기사 댓글에는 자녀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넘쳐났습니다. 물론 영희는 자녀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눈치챘습니다. 민주는 직장 동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고 민수는 사업 파트너로부터 신뢰를 잃었으며 수지는 친구들로부터 외면당했습니다. 세 자녀는 처음으로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경험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슈퍼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돈이 없었습니다. 60억을 모두 기부했으니까요. 하지만 영희는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슈퍼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혼자였고 얼굴은 수척해 있었습니다. 영희는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민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영희는 계산대에 서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뭐 사러 왔니? 영희의 말에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40년을 살면서 민준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민준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기사를 읽고 댓글을 보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당연히 저를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니까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는 25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하셨잖아요. 저희를 위해서.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고맙다고 진심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영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이었습니다. 8천만 원. 갚을게요. 시간이 걸려도 꼭 갚을게요. 민준이 약속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상관없다.
단지 내가 변하길 바랄 뿐이다. 변할게요, 엄마. 이제 제대로 살게요. 민주는 다시 일자리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는 완전히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엄마, 그리고 기부하신 거 잘하신 것 같아요. 민준의 말에 영희는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솔직히요.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그 돈을 받았다면 또 낭비했을 것 같아요. 제대로 쓰지 못했을 거예요. 영희는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민준도 어머니를 껴안았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그도 민준처럼 사과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대신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는 항상 대박을 꿈꿨어요. 한 방에 큰 돈을 벌겠다고. 그래서 매번 무리한 사업을 시작했고 실패했어요. 민수는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착실하게 살고 싶어요. 빌린 돈도 천천히 갚을게요. 영희는 둘째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막내딸 수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두 오빠가 어머니를 찾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수지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사과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수지는 혼자 아파트에서 지냈습니다. 친구들도 멀어졌고 회사에서도 소외당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60억 받을 뻔한 딸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수지는 처음으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지는 어머니의 슈퍼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고 어머니가 혼자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70대 중반의 노인이 무거운 박스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머니를 당연하게 여겨왔는지를. 60억이 있든 없든 어머니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쉴 수도 있었는데 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수지는 슈퍼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영희는 놀라서 딸을 쳐다봤습니다. 수진아. 하지만 수지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에게 다가가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영희도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수지는 한참을 울다가 진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 명품 다 팔았어요. 그리고 카드도 다 정리했어요. 수지는 지난 한 달 동안 자신의 삶을 정리했습니다. 명품 가방과 옷들을 중고로 팔았고 그 돈으로 카드빚 일부를 갚았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도 고급 레스토랑도 모두 그만뒀습니다. 이제는 제 수입에 맞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 빚도 갚을게요. 영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지는 어렸을 때부터 영희를 가장 많이 닮았습니다.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변했습니다. 진짜로 변했습니다. 엄마,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60억을 다 기부하셨어요? 조금은 남겨두실 수도 있었잖아요. 영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돈은 내 아버지의 생명값이다. 그 돈으로 너희가 망가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충분히 부자다. 영희가 덧붙였습니다. 수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돈이 없는데요? 영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셋이 있잖니.
건강하게 살아있고 이렇게 찾아와주는 자녀들이 있는데 내가 뭐가 부족하니? 수지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품도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세 자녀는 모두 변했습니다. 민주는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조금씩 저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며 가족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세 자녀는 매주 일요일마다 어머니의 슈퍼를 찾았습니다. 용돈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박스를 나르고 진열을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영희는 그런 자녀들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네 사람은 슈퍼를 정리하고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집에서 영희가 직접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25년 전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먹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요. 세 자녀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이미 의논을 끝낸 듯 했습니다. 저희가 매달 조금씩 모아서 엄마 명의로 적금을 들려고 해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 하지만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저희가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이제는 저희가 드릴 차례예요. 수진도 거들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우리한테 주기만 하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드릴게요. 영희는 세 자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다. 영희는 겨우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준이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봉투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 많은 액수는 아니었지만 세 자녀가 정성스럽게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직 많이 모으지는 못했지만 매달 조금씩 모을게요. 그리고 빌렸던 돈도 천천히 갚을게요. 영희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60억이 들어있던 통장보다 훨씬 가벼웠지만 영희에게는 더 무거웠습니다. 아니, 더 소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의 변화된 마음이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결정했어요. 엄마가 기부하신 재단에 저희도 매달 조금씩 기부하기로요. 영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아요. 각자 월급에서 10만 원씩. 하지만 계속할 거예요.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누고 싶어요.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5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 자녀는 어머니를 안아주었고 네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은 영희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25년 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고 건강했던 시절의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드디어 철이 들었어요. 영희는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60억? 그 돈으로 아이들을 시험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실패했죠. 하지만 결국은 통과했어요. 사실 영희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60억을 전액 기부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0억을 남겨뒀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을 위한 비상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돈도 필요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변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남은 10억도 기부하기로.
그리고 자신은 지금처럼 슈퍼를 운영하며 살아가기로. 1년이 더 지났습니다. 영희의 슈퍼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세 자녀가 교대로 와서 도왔습니다. 주말에는 손자 손녀들도 함께 왔고 작은 슈퍼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영희가 기부한 재단은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다친 노동자들이 치료를 받았고 고아들이 교육을 받았으며 노인들이 돌봄을 받았습니다. 영희의 이름은 재단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어느 봄날 재단에서 영희를 초대했습니다. 감사패를 전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영희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자녀들이 가보라고 권유했습니다. 행사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영희가 도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건설 노동자, 고아원 아이들, 양로원 어르신들. 그들은 모두 영희를 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지만 영희의 기금으로 치료를 받고 재활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께서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말에 영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남자는 영희의 남편과 비슷한 나이였을 것입니다. 25년 전 그날 남편도 저렇게 젊고 건강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영희는 세 자녀와 함께 남편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온 것이었습니다. 영희는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60억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변했어요. 민준이 앞으로 나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대로 살지 못해서요.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게 살겠습니다. 민수와 수진도 같은 다짐을 했습니다. 네 사람은 한참을 묘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고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하지 않으세요? 60억을 다 기부한 거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그 돈으로 내가 얻은 게 훨씬 많아. 뭘 얻으셨는데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영희는 세 자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너희를 얻었지. 진짜 너희를. 세 자녀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어머니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을 받으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5년이 더 지났습니다. 영희는 이제 80대가 되었습니다. 슈퍼는 민수가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었고 영희는 가끔 놀러 가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주는 회사에서 승진했고 재혼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돈이 아닌 사람을 보고 결혼했습니다. 민수는 슈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가족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결혼을 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세 자녀는 여전히 매주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매달 기부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그들이 기부한 총액은 1,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진심이 담긴 돈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영희의 80세 생신이었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까지 모두 모여 시끌벅적했습니다. 영희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준이 어머니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영희는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한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8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모았어요. 제가 빌렸던 돈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영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도 통장을 꺼냈습니다. 저도요.
7천만 원이요.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5천만 원이에요. 세 자녀가 5년 동안 조금씩 모아서 빚을 갚은 것이었습니다. 총 2억 원이었습니다. 영희는 새 통장을 손에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지만 민준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 돈 받지 마세요. 영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신 이 돈으로 또 기부하세요. 엄마가 하시던 것처럼요. 세 자녀는 이미 의논을 끝낸 듯 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건 너희가 힘들게 모은 돈이잖니. 하지만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누는 게 진짜 부자라고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의 말 한마디가 영희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엄마가 60억을 기부하신 건 우리를 시험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증명하고 싶어요. 우리가 변했다는 걸요. 영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세 자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60억을 기부한 그 결정이 자녀들을 진정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영희가 세상을 떠난 것은 85세 때였습니다. 평화롭게 잠결에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영희가 도왔던 사람들, 재단 관계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세 자녀와 손주들이었습니다. 영희의 유언은 간단했습니다. 화려한 장례식은 하지 마라. 그 돈으로 누군가를 도와라. 세 자녀는 어머니의 뜻을 따랐습니다. 조촐한 장례식을 치렀고 남은 돈은 모두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진정한 분은 나누는 데 있다. 영희가 평생 실천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도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어졌습니다. 민주는 회사에서 은퇴한 후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슈퍼 수익의 일부를 매달 기부했습니다. 수지는 자녀들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나눔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영희가 기부한 재단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단의 이사진에는 민준, 민수, 수진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뜻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손주들도 장성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직접 뵌 시간은 짧았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는 평생 간직했습니다. 60억을 기부한 할머니, 자녀들을 진정한 사람으로 만든 할머니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들도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나누는 것이 진정한 부라는 것, 그리고 가족의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영희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60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된 자녀들, 그리고 그들이 이어갈 가치관이었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였고 영원히 이어질 유산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의 아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그렇게 하셨어요? 60억을 우리한테 주시면 됐잖아요. 민준은 아들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에게 60억보다 더 큰 걸 주셨단다. 뭔데요? 삶의 의미를. 그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영희의 결단은 자녀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라는 것, 진정한 행복은 나누는 데 있다는 것, 그리고 가족의 사랑은 조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영희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유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녀가 심은 씨앗은 자녀들을 통해, 손주들을 통해,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계속 자라나고 있습니다. 60억을 숨긴 채 자식들 앞에 섰던 그날, 영희는 선택을 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닌 옳은 길을.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모두를 구원했습니다. 자녀들을 탐욕에서 구했고 영희 자신도 후회에서 구했습니다. 아들의 말 한마디, 엄마가 하시던 것처럼 기부하세요라는 그 말에 영희가 눈물을 멈추지 못했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마침내 이해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돈의 진정한 의미를, 나눔의 가치를,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이것이 바로 60억 보상금을 숨긴 채 자식들 앞에 선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나요? 때로는 주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가치관과 가르침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여러분의 공감을 표현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삶의 진정한 가치를 돌아보게 만드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더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영희 어머니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혹시 부모님으로부터 돈이 아닌 더 큰 것을 물려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